잘 보이시나요, 화면이? 네, 보입니다. 네, 오늘 아침에 같이 한번 리뷰해 보고 싶은 내용은 이 피브릴레이션과 디피브릴레이션의 일렉트로피지올로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 뭐 학술적인 내용까지 다 저기를 하면은 한 2, 30분 가지고는 어림도 없는 내용인데, 그래서 수밖에 것 핥기식이라도 우리 펠로우 선생님들이 적어도 용어는 알고 계셔야 될 거기 때문에 피브릴레이션하고 디피브릴레이션 메커니즘에 대해서 일렉트로피지올로지에서 설명드릴게요. 우선 기억해 두셔야 터미놀로지는 피브릴레이션의 기전에는 멀티플 웨이브레이트 티어리하고 포컬 소스 티어리 두 가지가 있다. 그리고 여기는 크리티컬 매스나 웨이브랭스, 레스티튜션 이런 용어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되겠고, 포컬 소스에 있어서는 dominant frequency, phase singularity, rotor 이런 용어를 아셔야지 나중에 논문을 읽으실 때 이해가 할 거고요. 두 번째로 이제 언급하고 싶은 거는 특히 atrial fibrillation에서 리모델링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고 있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electrical, structural, autonomic neural remodeling 있다는 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fibrillation 메커니즘 중에서 아까 multiple wavelet hypothesis하고 focus source hypothesis가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multiple wavelet hypothesis는 알레스가 처음으로 주창한 거고, 그 네덜란드에 계신 분이죠. 지금도 거의 80 가까이 되셨는데 지금도 아주 액티브하게 활동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심장의 카디악 체인버 하나에 적어도 4개 내지 6개의 continuous wave break이 이루어져야지만 fibrillation이 메인테인 된다 하는 것이 multiple wavelet hypothesis입니다. 반면에 호세 할리페, 이 사람은 지금 미시간에 가 계신 분인데 이분도 지금 거의 80 되셨는데 학회 가면 매번 나와가지고 강의하세요. 두 분 다 아주 쌍벽을 이룬 분인데, 요건 이 토네이도 같이 카디악 체인버 내에 어딘가 피브릴레이션을 만드는 드라이버가 있어가지고 걔네들이 피브릴레이션을 유지시킨다는 두 가지 가설입니다. 그래서 피브릴레이션은 메인테이넌스 메커니즘에는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걸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고요. 근데 어느 게, 제가 미국에 2000년도에 있었는데 그 당시에 아주 뭐 팍 터지게 양 그룹이 싸웠는데 어느 것도 한 가지만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두 가지 이 시어리가 서로 컨디션에 따라서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이 현재는 정설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피브릴레이션 메인텐스 메커니즘의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리엔트리, 마이크로 리엔트리든 매크로 리엔트리 기전인데, 여러분들이 의과대학 다니실 때 그 리엔트리 기전은 요렇게 배웠을 거예요. 웨이브랭스에 excitable 갭이 있으면은 이 리엔트리가 되고, two different pathway, different conduction velocity, unidirectional clock이 있으면 리엔트리가 유지된다, 뭐 이렇게 배웠을 텐데 그건 아주 오버심플리파이한 티어리고요. 그 이후에 리딩 서클 리엔트리는 리엔트리가 진행이 되면서 여기 도토 리엔트리가 또 생긴다는 그런 설이 나왔고, 그 후에 옵티컬 매핑이라는 테크닉이 나오면서 이런 아주 부채살 모양으로 생기는 이런 스파이럴 웨이브라는 개념이 나왔고, 그 이후에 컴퓨테이션 모델링이 나오면서 3차원적으로 스크롤 웨이브라는 리엔트리 개념이 생겼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웨이브랭스라는 건 컨덕션 벨로시티 곱하기 리프랙터리 피리어드잖아요. 그래서 웨이브가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이쪽 부분에는 컨덕션 블럭이 생기고 이쪽에는 웨이브가 빨리 지나가게 되면은 컨덕션 벨로시티의 차이가 생기면서 이렇게 돌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서 여기 코어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따라서 도는 방향에 따라서 액션 포텐셜 듀레이션이 짧아지는, 리프랙터리 피리어드가 짧아지면서 컨덕션이 느려지니까 웨이브랭스가 짧아지고 이 웨이브는 돌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서 이 리엔트리 메커니즘이 유지가 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쿼트리포어 리엔트리라고 해서 이렇게 그 피겨의 리엔트리를 보통 설명하는데 양방향으로 돌아요. 우리 매핑하다 보면 이런 거 종종 볼 겁니다. 이게 지금 atrial fibrillation, organized atrial fibrillation 때 잡은 건데 여기 보면은 비슷한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한 방향은 이렇게 돌고 한 방향은 이렇게 돌고, 이거는 빨강에서 보라가 반대 방향이거든요. 이렇게 돌고 이렇게 돌고, 또 여기는 이렇게 돌고 이렇게, 마치 클로버 모양으로 돈다고 그래서 quatrefoil reentry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4개까지는 안 보이더라도 통상적으로 2개 정도가 보이는 이 피겨의 리엔트리가 가장 기본적인 리엔트리의 포맷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멀티플 웨이블레이트 하이퍼시스부터 보면은 이 담배 연기입니다. 담배 연기가 이렇게 동영상으로 자세히 들여다보면 처음에 이렇게 아주 오거나이즈 되다가 어느 임계점이다라면 갑자기 확 브레이크업이 돼버려요. 컴퓨테이션 모델링에서 마찬가지로 잘 유지가 되다가 어느 임계점이다라면 확 브레이크업이 돼버립니다. 모든 APB나 모든 VT나 이니셜 PBC나 넌센스 VT로 시작이 되잖아요. 근데 이게 어느 임계점이 되면 피브레이션으로 바뀌면서 메인테인이 되는 것이 이 멀티플 웨이블릿 하이포테시스의 근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미 1960년대에 이 고던 모가 컴퓨테이션 모델링으로 이걸 증명을 했어요. 지금도 통용되고 있는 그 내용인데 그 당시 피지올로지스트들이 디스크라이브 하는 걸 보면은 티슈의 매스, 크리티컬 매스를 얘기하죠. 그리고 리프랙터리 피리어드, 컨덕션 벨로시티 이 세 가지 컴포넌트에 의해서 피브레이션 메인테넌스 기전이 유지된다고 컴퓨테이셔널 모델링 하신 분들이 얘기를 했고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크리티컬 매스를 리덕션 함으로써 이 멀티플 웨이블릿을 잘라주겠다는 개념이 이 아까 나왔던 RSE에서 주창이 됐고 이거를 애니멀 익스페리먼트하고 휴먼에 적용한 사람이 지미 컥스입니다. 지금 많이 저기 하고 있는 컥스메이즈 서저리죠. 그래서 이렇게 심방을 사이너스 리듬의 전도를 가급적 해치지 않는 정도에서 이렇게 커덴스 오퍼레이션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 크리티컬 매스를 잘라주게 되면은 피브릴레이션을 담고 있는 그릇이 작아지니까 피브릴레이션 유지가 되지 않는 거죠. 지금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이런 리니어 어블레이션도 이런 개념으로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주 H음이 큰 환자들에서는 리니어 어블레이션 해주잖아요. 그래서 이 웨이브랭스는 refractory period 곱하기 conduction velocity인데 다시 말해서 refractory period가 짧아지고 conduction velocity가 느려지는 컨디션에서는 웨이브랭스가 짧아지니까 리엔트리가 메인테인이 잘 됩니다. 뒤집어 생각하면은 AP 때 또는 VT 때 refractory period가 짧으니까 이걸 길게 해주려고 antiarrhythmic 드러그를 쓰게 되겠죠. 컨덕션이 느린 부분에서 슬로우 컨덕션 존에서 리엔트리가 잘 유지가 되니까 여기는 어블레이션을 해가지고 더 완전히 블록 시켜주는 그런 방법을 우리가 지금 쓰고 있고 더불어 생각해줘도 이 크리티컬 매스입니다. 이게 이제 스와인 라이트 벤트리클 애니멀 모델인데 이렇게 그냥 이걸 잘라놓으면 피브레이션이 이렇게 유지가 되는데 차례대로 토막 치니까 나중에는 VT로 바뀌다가 오거나이즈 되면서 나중에 커뮤니케이션 돼버려요. 그래서 이 피브레이션이 메인테인 하기 위해서 미니멀 카디악 머슬 매스가 필요하다는 것이 크리티컬 매스의 개념이고요. 그래서 이미 1960년대 컴퓨테이션 모델링에서 증명이 됐지만은 이 피브레이션 넘버라는 것들을 만들어 놨고 크리티컬 매스가 클수록 액션 포텐셜 듀레이션이 짧고 컨덕션 벨로시티가 느릴수록 피브레이션 잘 유지가 된다. 이런 것을 증명해 놓은 바가 있습니다. 저희 연구에서도 피브레이션 넘버하고 메인터넌스, AF 메인터넌스 듀레이션하고 연관성이 있다는 걸 증명한 바가 있고요. 요거는 요게 아마 여기 왜 이렇게 가려져 있냐? 이게 누구 페이퍼더라? 이거 좀 어떻게 옮길 수 없냐? 미안한데 유명한 분인데 이게 보이질 않네. 이거는 언급은 해줘야죠. 네, 나텔, 스탠리 나텔 페이퍼인데 리엔트리의 펀더멘탈 메커니즘은 이런 리엔트리의 액션 포텐셜 듀레이션이 짧아지고 에이트리움에서 컨덕션 벨로시티가 느려지고 챔버가 커지면서 이런 피브레이션이 유지가 잘 된다. 이걸 얘기를 해준 바가 있습니다. 갑자기 또 왜 안 되냐? 그다음에 이제 멀티플 웨이블릿 하이퍼시스 중에서 제가 그 시술하면서 가끔 얘기했는데 restitution이라는 개념을 또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restitution은 뭐냐면은 dynamic heterogeneity of refractoriness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여기가 이제 diastole 인터벌입니다. 커플 인터벌 점점 줄여주면서 APC나 PBC를 주니까 액션 포텐셜 듀레이션은 당연히 짧아지겠죠. 레이트가 빠르면은 refractory period가 짧아지니까. 근데 이 기울기가 셀 컨디션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short coupling interval에서 action potential duration의 variation이 크면 클수록 서로 인접한 셀과 셀 사이의 refractory period 차이가 커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localized reentry가 잘 생기겠죠. 반대로 이게 flat한 경우, 그런 경우에는 short coupling interval에서도 refractory period가 비슷하니까 reentry가 잘 안 생깁니다. 일례를 보면 똑같은 그래프입니다. 이게 diastole interval, 세로축이 action potential duration인데 이게 flat한 부분에서는 APC가 띄어도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이게 수학 mathematical model인데 그러나 이게 스티프한 부분, 이 기울기가 1보다 큰 부분에서는 ectopic 한번 띄었어요. 다시 돌아가지 못합니다. 점점 벌어지면서 나중에 결국 이렇게 브레이크업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restitution의 컨셉으로 우리가 fibrillation이 얼마나 메인테인이 잘 되느냐 이거를 설명할 수가 있겠고 이 restitution은 사실은 셀룰라 일렉트로피지올로지 싱글셀에서 마이크로 일렉트로드 꽂아가지고 조사를 한 건데 요새는 이제 이거를 티슈 레벨에도 적용을 해서 스터디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multiple wavelength hypothesis고 거기는 critical mass, wavelength, wavelength에는 conduction velocity, refractory period가 중요하다.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 두 번째 focal source hypothesis는 오히려 좀 쉽습니다. 어딘가 fibrillation driver가 심장 내에 있다는 거죠. ventricular fibrillation에서 이런 컴퓨테이션 모델링이라든지 optical mapping 스터디에 처음 시도가 됐는데 아까 그 할리페라고 얘기했었죠. 그분이 이 사이언스에 이렇게 rabbit ventricular 모델에서 fibrillation 매핑을 했더니 이런 데가 빠르더라. 리엔트리가 많이 생기는 데서 fast Fourier transformation, FFT analysis를 했더니 그쪽에서 dominant frequency가 있더라. 이 dominant frequency에 있는 부분이 maybe fibrillatory source나 로터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VF에서는 mother rotor라는 터미널로지를 처음으로 썼습니다. 근데 이제 반대편 그 알레시 그룹에서는 mother rotor가 도대체 어디냐? daughter rotor다 우리는 그러면서 서로 막 악유를 하고 아주 용어방 상박으로 학회에서도 엄청 싸우고 그랬었는데 어찌됐거나 할리페는 벤트리클에서는 이 mother rotor라는 터미널로지를 썼는데 atrial fibrillation에는 이 용어를 사용을 안 하더라고요. AFib에서는 이게 정확하게 맞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런 것 같고 어찌됐거나 그러면은 싱글 소스가 있으면은 이 스크롤 웨이브 같이 그럼 그냥 소스에서 그냥 퍼져나가면 되지 왜 이런 디스오거나이즈 리듬이 생기느냐 이 사람들이 증명한 건 이 스펙트로포토미터를 보면은 여기서 가는 컨덕션이 이게 시간 방향이에요. 가면서 진행하면서 파셜 컨덕션 블럭이 생기기 때문에 티슈 헤테로지니어티가 있으니까 어디는 컨덕션이 빨리 가고 어디는 느려지면서 아까 보셨던 것 같이 지역적인 컨덕션 벨로시티 차이나 리프랙터리 피리어드 차이가 생기면서 리엔트리가 생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스는 하나지만은 fibrillated conduction이라는데 컨덕션 블럭이 생기면서 disorganized wave로 바뀐다는 것이 이분들의 티어리고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분석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dominant frequency입니다. 그래서 그 left atrium과 right atrium을 쉼 모델인데 보시면 dominant frequency가 LA가 항상 높죠. 벤트리클도 마찬가지예요. LA하고 LB하고 RB를 비교해 보면은 dominant frequency는 항상 left side에 있습니다. 액션 포텐셜 듀레이션도 LA가 RA보다 짧고 LB가 RB보다 짧아요. 그래서 그런 특성을 갖고 있고 이런 여기 보이는데 이런데 dominant frequency를 타겟으로 해서 이 부분이 아마도 fibrillatory driver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그 분석하는 방법은 phase singularity라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phase라는 게 뭐냐면 이게 액션 포텐셜 커브를 해가지고 X축을 어떤 타이밍, 특별한 타이밍에 액션 포텐셜의 Y 좌표라고 치면은 타임 플러스 얼마만의 시간, 조금 더 뒤에 있는 타임을 가지고 트레이싱을 해보면은 이게 계속 사이클릭 패턴으로 바뀌니까 이게 사이클을 돌거든요. 그래서 이 사이클을 중앙점을 놓고 시계라고 생각해서 이 클락의 몇 시 방향이냐, 이 각도를 잰 거를 페이스라고 합니다. 각도를. 그래서 360도를 가지고 돌고 있는 거잖아요. 그 페이스인데 어떤 포인트에 가면은 이 페이스가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요. 싱귤러리티라는 게 모호하다 그런 뜻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데 이거 페이스 맵이거든요. 360도 방향으로 플러스 파이에서 마이너스 파이까지 디스플레이를 했는데 이렇게 여러 개의 색깔이 다 모여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페이스가 명확하지 않다 그래서 페이스 싱귤러리티라고 그렇게 명명을 했고, 이 페이스 싱귤러리티 포인트에서는 대개는 액션 포텐셜의 앰플리튜드가 줄어들면서 이 한 군데로 모이는 그 스크롤 웨이브의 그 코어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페이스 싱귤러리티 포인트가 아마도 AF 드라이브다, 이렇게 설명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셨던 적인데 여기 지금 초록색 점에서 골드에서 안티리어 라인 근처에서 지금 돌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페이스 맵을 해보면 그 부분에서 페이스 싱귤러리티 포인트가 딱 잡힙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미넌트 프리퀀시나 페이스 싱귤러리티 포인트가 AF 드라이버, 포컬 소스의 하나의 지표로서 활용을 하고 있다.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지금 이제 atrial fibrillation 가고 있는데 펄머너리 베인이고 이건 코로니 사이너스잖아요. 근데 지금 펄머너리 베인이 훨씬 더 빠르게 피브레이트를 하고 있죠. 조금 이따 다른 이그샘플을 보여드릴 텐데 이겁니다. 이 지금 바깥쪽은 전부 다 atrium sinus rhythm인데 펄머너리 베인 안에는 피브레이션이 돌고 있어요. 태키카디아가 아니고 아주 irregular한 리듬이 돌고 있잖아요. 우리는 뭐 이거 그냥 보면서 아무 생각 없이 지져서 없애면 되지 그렇게 지지는데 그게 아니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펄머너리 베인 자체는 크리티컬 매스가 작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피브레이션이 유지가 되고 있다는 얘기는 이거는 멀티플 웨이블릿 포컬 소스 어느 거죠? 정문기 선생님. 그죠? 멀티플 웨이블릿 하이퍼시스는 크리티컬 매스가 있었는데 PB는 크리티컬 매스가 굉장히 거의 없다시피 하잖아요. 근데도 피브레이션이 유지된다는 건 이거 포컬 소스 하이퍼시스를 서제스트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메커니즘을 생각하면서 환자를 치료할 때 고민을 해주셔야 됩니다. 요거는 이제 PMV를 했었던 밸브레이터 피브레이션인데, 이 환자 보면은 이런 환자들 보면은 AP보다는 AT로 프레젠테이션 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렇겠어요? 심방은 크지만은 다 파이브로시스가 와가지고 머슬 매스가 별로 없으니까 피브레이터리 메인터넌스가 안 되는 거죠. 멀티플 웨이블릿 하이퍼시스 기준으로 해서 볼 때 이런 환자는 AP보다는 AT로 메인테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AF 리모델링은 뭐 여러분들 잘 알고 있을 테니까 빨리 넘어갈게요. 우선 첫 번째로는 APB 리모델링에 Electrical Structural Autonomy Neural Remodeling 있다는 건 다 알고 계실 텐데, Electrical Remodeling은 Ion Channel Remodeling입니다. 그래서 AF begets AF라고 윈프리가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는데, AF의 Maintenance Duration 길면 길수록 AF는 더 vulnerable하게 유지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시술 마치고 아이스프로틴을 프로보케이션 할 때 AF를 강제로 유발시키고 나서 한 2, 3분 있다 카디오 버전을 주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인트라셀러 칼슘이 올라가면서 AF begets AF 컨디션을 만들어주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일렉트리컬 리모델링은 아이언 채널 리모델링이기 때문에 사이너스 리듬을 유지를 시켜놓으면 한 3주 내에 완전히 fully recover가 됩니다. 일렉트리컬 리모델링은 fully recover라고 하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long-standing persistent AP 어블레이션 하고 나서 한 3개월 동안은 항부정맥제를 루틴으로 주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분들의 레셔널은 뭐냐? 이 일렉트리컬 리모델링이 리커버 될 동안에는 사이너스 리듬을 어떻게든지 유지시켜 주는 게 좋겠다, 그렇게 해서 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쨌거나 일렉트리컬 리모델링은 리버서블한 컨디션이다. 반면에 스트럭처럴 리모델링은 에이트리움이 커지면서 파이브로시스가 오고 갭 정션을 리모델링 오고 매트릭스 리모델링 오는 걸 얘기하는데, 스트럭처럴 리모델링은 예전에 그 페이퍼 나온 걸 보면은 irreversible한 컨디션이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지난주에 다녀간 야마구치 닥터 야마구치 그 데이터를 보면은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파이브로시스라는 터미놀로지를 임상 의사들이 너무 쉽게 사용하고 있는데, 파이브로시스는 사실은 이 콜라겐 디포짓 때문에 생긴 irreversible한 replacement fibrosis를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나 실제로 그 야마구치 데이터를 봐도 그런데 이 매트릭스라는 부분이 인터셀룰러 스페이스 부분이 굉장히 액티브 메타볼라이징 하는 그런 조직이에요. 실제로 심장에서 마이오카디얼 셀이 차지하는 셀 매스가 한 40%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혈관이나 너브나 특히 이런 인터스티셜 티슈로 이루어져 있는데, 거기 콜라겐이 디포짓 안 되더라도
계속해서 꾸준히 그쪽에서 매트릭스 리모델링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럴 경우에 LA 볼티지가 떨어지고 인터셀러 스페이싱이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 자체만 가지고 모두 에이트럴 파이브로시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스트럭처럴 리모델링에 대한 개념이 좀 바뀌고 있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오토노믹 뉴럴 리모델링인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연구해야 될 부분들이 많은 부분이죠. 그래서 스탠리 나텔 페이퍼 이것도 리뷰 아티클인데 보면은 일렉트리컬 리모델링이나 서브스트레이트 리모델링, 스트럭처 리모델링이나 모두 다 센트럴 메커니즘은 인트라셀러 칼슘 오버로드고 이게 너무 지나치게 진행이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에이포프토시스가 오고 셀이 죽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단계까지 가기 전에 우리가 막아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임무고요. 이렇게 에이트림이 커지면서 볼티지 떨어지는데 실제로 에이트리는 머더리타에 커지면서 이렇게 볼티지가 떨어지는 그런 환자 그룹도 있습니다. 그런 환자 그룹이 사실은 나는 제일 무서운 환자들이에요. 또 이렇게 매트릭스에도 이런 여러 가지 시그널 트랜스덕션으로 인해서 파이브로시스가 진행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콜라겐 디포지션은 replaced fibrosis 이전 단계에서 나오는 이 리모델링에 대해서는 아직도 우리가 치료를 해주거나 커렉션 해줄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 더 관심을 가져야 되겠고요. 이건 아까 보신 데이터고. 자, 시술실에서 이제 딱 들어갔는데 이런 일렉트론을 딱 봤을 때 여러분들 임프레션을 잡아야 됩니다. Left atrial size 42mm, structure normal, non-valvular atrial fibrillation, long standing인데 일렉트론이 이렇게 나왔으면 어떤 임프레션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일단 예우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CS 일렉트론을 난 제일 먼저 봅니다. 보면은 이게 지금 게인을 잘라놓긴 했었는데 비주얼 앰플리튜드가 살아있죠. 그 얘기는 CS나 레프트 에이트림에 그래도 아직은 살아있는 마이오카디아 셀들이 꽤 있다는 얘기니까 좋은 예후를 반영한다고 할 수가 있겠고 CS 일렉트론이 다 죽어버리는 환자들이 있어요. A very low amplitude in CS electron. They have very poor prognosis. 그건 진짜 크로닉 AFib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게 스케일이 자가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 AA 인터벌이 FF 인터벌이 짧다는 얘기는 비교적 리프랙토리 피리드가 줄어들어 있다는 얘기니까 그거는 일렉트리컬 리모델링의 을 반영하는 팩터거든요. 아까 일렉트리컬 리모델링은 리버서블 하다 그랬죠. 사이너스 리듬을 유지하면 3주 내에 컴플리트 리버서블 하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리프랙토리 피리드가 짧아져 보이는 환자들은 오히려 사이너스만 잘 유지해주면은 리커버할 가능성이 많은 그런 환자. 그 다음에 프랙셔네이션이 굉장히 심한 환자 같은 경우에는 컨덕션 벨러스가 느리다는 얘기인데 로컬라이즈 마이크로리엔트가 많다는 얘기인데 이분은 이런 데 좀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아주 심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컨덕션 벨러스가 상대적으로 그렇게 많이 느리지 않다는 것도 심한 이 스트럭처럴 리모델링 진행이 안 됐다는 거니까 비교적 이런 환자들은 AF 캐터터 어블레이션의 반응이 좋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반대로 이게 아주 일렉트로함의 앰플리튜드가 다 죽어 있든지 파인 프랙셔네이션이 심하게 있다든지 비교적 FF 인터벌이 길면서 아니면 아주 심한 경우에는 거의 에이트럴 타키카르디아 양상으로 보이면서 심방이 굉장히 늘어나 있다. 그런 환자들은 진짜로 이 리플레이스먼트 파이브로시스가 많이 와 있는 환자들이니까 예후가 별로 안 좋겠죠. 자, 그 아까도 모두에서 잠깐 얘기했었는데 이 피브레이션이 멀티플 웨이브릿과 포컬 소스가 같이 존재를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네들이 같이 컨디션에 따라서 공존할 수가 있어요. 같은 애니멀 모델인데 지금 여기는 굉장히 프랙션이 심한 멀티플 웨이브릿 타임인데 여기 지금 소디움 채널 블로커를 잡고 컨덕션 플러스 늦춰주니까 아주 오거나이즈 피브레이션으로 바뀌죠. 이게 지금 페이스 싱귤레이티 포인트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티슈 익사이터빌리티에 따라서 두 가지 멀티플 웨이브리니까 포컬 소스 피브레이션이 같이 공존할 수가 있겠다. 요거는 ECGI 가지고 그 요람 루디라고 아시죠? 루오 루디 모델 만든 요람 루디 랩에서 나온 건데 이분이 지금 저기 SBRT로 히트 치는 분이죠. 워싱턴 유니버시티에 있는 아마 그때 예전에 같이 일했었나 봐요. 거기서 보면은 실제로 환자의 이 ATRL 모델 가지고 해봤더니 멀티플 웨이블릿이 거의 다고
로터 액티비티는 적게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또 보르도 그룹에서는 뭐 한 반반 정도가 그렇게 리포트를 하기도 합니다. 그럼 보는 눈에 따라 다른데 어쨌거나 두 가지가 서로 이 배타적인 것이 아니고 공존할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피브레이션 메커니즘을 가지고 생각할 때 항부정맥들 선택할 때도 여러분들이 이거를 응용을 하셔야 돼요. 아까 웨이블랭스가 리프랙터리 피리드 곱하기 컨덕션 벨로시티라고 했는데 대표적인 항부정맥 클래스 3 항부정맥제는 이 리프랙터리 피리드 길게 하죠. 이 뱀 가지고 온 게임에서 꼬리가 점점 길어지면 근데 이 게임을 아는 사람은 아마 여기 엄재 선생님까지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커뮤니케이션 되잖아요. 푸지도 안다 그러네. 이 old people. 그래서 리프랙터리 피리드가 길어지면은 요거는 이제 이거 터미네이션 시킬 수 있으니까 클래스 3 항부정맥 기전이고 컨덕션 벨로시티를 빠르게 하는 약제는 현재까지 없습니다. 로티갭타이드라고 그 리서치용으로 나온 약제가 있긴 한데 그건 아직까지는 저희가 안 돼 있고 환자에 쓸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나온 리포트 보면 SBRT, 레디에이션 테라피에서 VT 어블레이션 하잖아요. 그 결과가 사람들이 레디에이션으로 해가지고 그 VT가 나온 부분을 지져가지고 티슈를 죽이는 걸로 생각했는데 최근에 네이처에 나온 리포트를 보면 레디에이션 후에 바이올로지컬 이펙트 때문에 컨덕션 벨로시티가 빨라진다는 얘기가 있어요. 갭 정션하고 소디움 채널의 리버스 리모델링이 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웨이브랭스를 증가시켜서 엔티피브레이터리 이펙트를 보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클래스 1 항부정맥제는 소디움 채널 블로커니까 컨덕션 벨로시티를 낮추잖아요. 그럼 왜 여기 그럼 웨이브랭스가 오히려 떨어지는데 어떻게 약으로 쓸 수 있을까? 그 이유는 상대적인 크리티컬 매스를 줄여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컨덕션 벨로시티가 느려지면서 이 도는 리엔트리 콜 사이즈가 길어지면은 아나토미컬 바운더리 부딪히면서 터미네이션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클래스 1 항부정맥제는 심방이 작은 사람들, 비교적 스트럭처의 노멀 하트나 아니면은 심방 사이즈가 작은 이런 환자에서는 효과가 있지만은 아주 심장이 많이 늘어나 있고 크리티컬 매스가 큰 환자에서는 클래스 1 항부정맥제 안 들어요. 오히려 프로아리스믹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클래스 1 엔티아리스믹 드론 컨덕션 벨로시티를 낮춰주는 약이지만은 홀 사이즈를 감소시키기 때문에 효과를 본다.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메이저 오퍼레이션이나 뭐 리니어 어블레이션 이런 것들이 크리티컬 매스 감소하는 방법이고 포컬 소스 제거는 요새 우리 모델링 스터디, 디지털 트윈 스터디 하고 있지만 도미넌트 프리퀀시나 페이스 싱글레트 어블레이션 하거나 또 펄킨제 포텐셜 가이드로 VF 어블레이션 하는 것들이 포함이 되겠죠. 자, 이제 디피브레이션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디피브레이션에 대해서, 피브레이션의 기전에 대해서 혹시 질문 있어요? 바로 넘어가 되겠어요? 디피브레이션? 오케이. 자, 디피브레이션하고 카디오 버전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박종성 선생. 이제 QR 싱크로나이제이션 하게 되면 카디오 버전이라고 그랬죠? 응? AF 터미네이션 될 때는 RNT가 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카디오 버전은 QR 싱크로나이제이션 하는 거다. 기전은 마찬가지다. 히스토리를 보면은 굉장히 긴데 이게 보면 이 히스토리 나온 것만 봐도 발췌한 논문에 따라서 차이가 많거든요. 아마 냉전 시대 때 이쪽에서는 러시아 쪽에서 제일 처음 했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요. 여기는 실제로 근데 러시아에서 먼저 한 게 맞는 것 같아요. 여기서 그 구미 쪽에서 하는 거는 요새 졸이라고 있죠. 회사 중에 디플로메이터 회사 중에 졸 그쪽에서 만들어 가지고 AED를 만들었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또 러시아에 대한 얘기는 빠져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오래전서부터 1800년대 말서부터 여기에 대해서 연구들을 많이 해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피브레이션의 가장 큰 리미테이션은 지금 요새 이제 펄스 필드 어블레이션 나오지만은 샥을 줘가지고 멤브레인을 뭐 속된 말로 터트려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셀 데미지가 같이 동반되기 마련입니다. 셀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 일렉트리컬 샥을 통해서 마이오카드 인주리나 스터닝, 아드레날린 스톰 이런 것들을 유발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작용들을 감수하면서 피브레이션을 없애는 방법이 디피브레이션 방법이고, 비전적으로는 리엔트리를 차단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일렉트로포레이션 할 때 이게 액션 포텐셜, 멤브레인 포텐셜 확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엔도카디알 사이드에서 그게 심한 걸로 돼 있고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샥을 세게 줘가지고 피브레이션 터미네이션 시키면은 이건 뭐 이제 됐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고 나서 보니까 뭐 카디악 엔자임 확 올라가고 하프 엘레 나빠지고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최초에 나온 거는 토탈 익스팅션 하이포테시스라고 해서 돌아다니고 있는 피브릴레이터리 웨이블렛을 다 죽여버리는 게 이 디피브레이션 메커니즘인데, 그 이후에 에너지를 조금씩 줄여봤더니 크리티컬 매스 하이포테시스, 아까 크리티컬 매스 얘기했었잖아요. 피브릴레이션이 유지되려면은 최소한 얼마 이상의 카디악 매스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크리티컬 매스 정도까지 남을 정도까지만 샥 에너지를 주게 되면은 완전히 토탈 익스텐션이 안 되더라도 터미네이션 되더라 하는 것이 크리티컬 매스 하이포테시스고, 조금 더 에너지를 낮춰봤어요. 조금 더 에너지를 낮춰봤더니 어떤 경우에는 50% 정도 디피브레이션 된 경우 그런 컨디션을 만들어서 스터디를 해보니까 upper level of vulnerability라고 해갖고 샥 에너지가 아주 마지막한 상태에서는 샥 에너지 자체가 또 다른 피브레이션을 유지시키더라는 거죠. 만들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크리티컬 매스보다도 하이퍼서시스보다 더 낮은 에너지로 디피브레이션 할 때는 success or failure가 그 샥 에너지가 또 다른 피브레이션을 만드냐 안 만드냐에 대해서 결정된다. 그게 upper level of vulnerability hypothesis고, field recovery critical point hypothesis 거의 비슷한 개념입니다. ULB와 비슷한 개념인데 field recovery는 이 컨덕션 패턴을 가지고 증명하는 그런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새 우리 ICD 그 샥 나가기 전에 먼저 페이싱 한 다음에 샥이 나가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완전히 디스오가나이즈된 피브레이션보다는 페이싱을 통해서 어느 정도 싱크로나이즈 시킨 상태에서 샥을 주면은 디피브레이션 에너지가 줄어든다 하는 것이 싱크로나이제이션, 리폴라이제이션. 한 가지 보면은 아까 크리티컬 매스 그림 보였다시피 완전히 다 샥 에너지로 이거를 토탈 익스팅션을 안 하더라도 크리티컬 매스가 요만큼이다 그럼 요만큼까지만 로우 에너지 샥으로 해서 디피브레이션 시켜도 피브레이션 메인테인이 안 되니까 터미네이션 되더라는 거고요. 이건 이제 ULB 하이포테시스인데 옵티컬 매핑입니다. 이게 빨간색이 디폴이고 파란색이 리폴이에요. 디스오가나이즈 웨이브가 가다가 번쩍했죠. 그러니까 잠잠해지는데 페일드 디피브레이션 할 때는 어떤 거 봅시다. 에너지를 약하게 줬어요. 피브레이션 가다가 샥이 갔는데 다시 브레이크 익사이테이션 되면서 다시 나오죠. 그게 이제 페일드 디피브레이션. ULV 하이포테시스는 예전에는 ICD 침구에 샥 테스트 할 때 많이 썼던 방법인데, 이게 QRST 웨이브인데 가장 샥의 vulnerable 피리어드가 이 피크보다도 약간 앞에 쪽, 이 부분이 vulnerable 피리어드입니다. 이 vulnerable 피리어드에다가 샥 에너지를 줬을 때 어떤 경우에는 피브레이션 유발이 되고 어떤 경우에는 피브레이션 유발이 안 되는데, 에너지를 너무 약하게 주면 당연히 피브레이션 유발이 안 되겠죠. 근데 재밌는 거는 upper level of vulnerability, 어느 샥 에너지보다도 더 많이 주게 되고 피브레이션 유발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에너지 레벨을 ULV라고 얘기를 하고, 이 ULV가 defibrillation threshold하고 아주 좋은 코렐레이션을 보이기 때문에 로우 에너지로 ULV를 체크한 다음에 거기에 준해서 플러스 10주를 해가지고 예전에 세팅을 했었습니다. 세컨더리 ICD 프리벤션. 요새는 그냥 심어놓고 그냥 회사가 제시한 대로 하는데 예전에는 저런 과정을 거쳐서 그게 다 세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특히 PVC induced VF가 나올 때 커플링 인터벌이든 이런 거를 계산해가지고 할 때 여러분들 EGM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이런 거 세팅하는데 참고로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ULB 하이포테시스를 보면은 두 개의 일렉트로드를 놓고 S2에서 스트롱 커런트를 이제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완전히 익스텐션 안 되고 여기 줬죠. 얘가 또 다른 피브레이션 유발시킵니다.
샥 자체가 또 다른 리엔트를 유발시키기 때문에 마지널한 에너지에서는 오히려 이 디피브레이션 여부가 어느 타이밍에 들어갔는지 여기 보면 여기 S2가 들어갔는데 여기는 리프랙터리 피리어드에서 벗어났으니까 리액티베이션이 되는데 얘는 아직 리프랙터리 피리어드이기 때문에 리액티베이션이 안 되니까 여기서 로컬 리엔트리가 얘는 액티베이션 되고 얘는 안 되니까 로컬 리엔트리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게 ULB 하이포테시스고 이 샥 타이밍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Field Recovery Critical Point Hypothesis는 아까 그 ULB 하이포테시스는 그 타이밍 가지고 봤다고 치면은 얘는 이쪽으로 웨이브를 가는데 이쪽으로서 샥 에너지가 들어가게 되면은 이 파셜 컨덕션 블럭이 생기면서 리엔트리가 생긴다는 거예요. ULB하고 비슷하지만 여기는 refractory period보다는 conduction velocity에 방점을 두고 설명한 건데 거의 개념은 티슈에서는 거의 비슷한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synchronization of repolarization 아까 얘기했다시피 disorganized fibrillation이 이게 좀 organized 된 상태에서는 shock energy requirement가 줄어든다는 것이고 그 이외에도 defibrillation 에너지를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공학적으로 노력한 것들이 shock waveform을 요새는 뭐 biphasic shock 에너지 폼이 그 컨펌이 돼 있죠. 그걸로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low potential gradient 에리어를 우리 ICD 심을 때나 DC 샥 칠 때나 꼭 개념을 갖고 계셔야 되는데 샥을 어디다 치냐에 따라서 마지막에 디폴라리제이션이 제일 안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특히 이제 ICD를 RB 체인버에 넣게 되면은 포스로 라테럴 월적이 항상 제일 마지막에 디폴이 되기 때문에 이 어디서 로우 포텐셜 그레디언트 에리가 있고 거기서 다시 그 피브레이션이 유지되거나 리트리거가 될 수 있다는 걸 개념을 두셔야 되겠고요. 이 논문에서는 LB 리드에다가도 샥 코일을 집어넣고 양쪽으로 했더니 디피브레이션 스레시홀드가 줄어들더라. 이런 스터디도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싱크로니제이션 여기 예전에 이제 했던 스터디인데 이거 안 된다. 이렇게 네 군데 페이싱을 해가지고 피드백 페이싱을 한 거죠. 여기서 디폴이 되는 위치에다가 페이싱을 쭉 해가지고 했더니 이게 그냥 터미네이션 돼. 피브레이션이 페이싱만 가지고도 터미네이션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이걸 하고 나서 샥을 쳤더니 디피브레이션 스레시홀드가 훨씬 석세스 레이트 올라가고 디피브레이션 스레시홀드가 줄어드는 그런 개념들이 있었고요. 이 때문에 이거 안 돌아가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 successful defibrillation에 관여하는 팩터들 보면은 첫 번째로 critical mass, shock timing, low potential gradient, 그다음에 얼만큼 organized 된 fibrillation이냐. 그 이외에 공학적이거나 우리가 테크니컬한 부분으로는 shock waveform, shock 에너지를 얼만큼 줄 거냐, shock patch나 리드의 위치가 어디냐. 여기에 따라서 이런 여러 가지 팩터들을 고려해서 defibrillation threshold를 낮추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해보면은 fibrillation 메커니즘에는 두 가지가 있더라. multiple wavelet focus source, 그다음에 atrial remodeling에 세 가지가 있더라. 그다음에 defibrillation 메커니즘에는 다섯 가지가 있는데 total extinction, critical mass, ULB, critical point, synchronization. 이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피지올로지컬한 지식이 이 우리가 하고 있는 프로시저라든지 환자를 세이브하는데 굉장히 귀중한 지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프로시저에만 집중하거나 기술 테크놀로지에 끌려다니지 마시고 이런 피브레이션에 대해서 항상 공부하고 또 고민을 하고 또 그렇게 새로운 아이디어를 갖고 또 개선하는 그런 노력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끄죠? 보기로는 질문이나